자, 우리 여덟 번째 주식 관련 제도 및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돼서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로 아니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용어들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매매거래 중단 제도,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스라는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매매거래를 전체 중단시키는 제도예요. 시장 전체. 자,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전일 종가 대비 8%, 이게 바로 1단계죠. 2단계는 15%,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20% 이상 하락했을 때 우리가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가 바로 서킷 브레이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 좀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우리 2단계 갈 때 우리 전일 종가 대비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게 15%이지만은 1단계 대비 추가적으로 1% 이상 하락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자, 우리 3단계는 2단계 대비 추가 1% 이상 하락한 것까지 이제 포함해 가지고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가 매매 거래 중단 제도다. 자, 이게 하락한 시간이 1분 이상 지속된 경우에 우리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들 1, 2단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하루에 여러분들 장 종료 40분 이전에만 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3단계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죠? 우리 3시 30분까지 거래될 때 그때까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발동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매매거래 중단 제도다라는 거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래밍화해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처리 기법인 거죠. 내가 수시로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우리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5%, 6% 올랐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매수 매도 주문 들어가는 게 바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지수 차익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수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 거래소는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현물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현물 시장도 있고 우리 앞서서 거래하는 선물 시장도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를 가지고 요때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감지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현물도 반대로 알아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지수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 차익 거래. 그래서 이론상 선물 가격과 실제 선물 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바로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거래를 하는 것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반대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물도 반대로 거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그거를 의무를 이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시장 간에 이렇게 차익 거래가 일어나는 게 바로 지수 차익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차익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 차익 거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개인들이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뭐 한두 종목이 아니고 15종목 이상이 거래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래가 바로 비차익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 새로 들어간 우리 내용이다 보니까 요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 구분하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를 또 운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 프로그램 매매 즉 뭐예요? 우리 현물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는데 자동적으로 왜 거래가 일어나냐 봤더니 대부분 옆에 있는 시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장인 선물 시장에서 가격 변동폭이 전일 대비 5% 이상 등락한 게 1분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요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우리 현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5분간은 하지 마라. 이게 바로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 정지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어로 하면 사이드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옆에 시장이 선물 시장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코스닥 시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코스닥 시장은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6% 이상 등록했을 때 1분 이상 지속되면은 5분간은 프로그램 매매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 이게 바로 사이드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 1분, 그리고 5분 요 숫자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4번에 불공정 매매 거래 방지 제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하나만 좀 잘 기억을 하자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 우리 회사의 외부자가 아니고요. 회사 내부자가 단기간 회사 주식을 이용해 가지고 매매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은 이거는 회사 정보 이용한 꼴이 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의 이익은 회사에 반환해라라는 제도예요. 반환제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기라고 하는 것은 6개월로 따집니다. 자, 6개월 이내에 이익 본 것은 반환해라라는 게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6개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5번째 주식 거래 관련된 주요 용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2개 정도. 뭐를 기억을 해 두시냐면은 여러분들, 다른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관리 종목이라는 거 우리 좀 알자고요. 이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장 주식이 거래가 되다가 그 회사가 약간 문제가 생기면은 상장에서 내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장 폐지라고 하는데, 폐지 전 단계 문제가 생긴 기업의 주식을 우리는 관리 대상 요주의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관리 종목이에요.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가 이제 부도났다, 뭐 아니면은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됐다, 아니면은 이 사업보고서라는 것을 계속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아니면은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됐다, 정리 절차가 개시됐다. 자, 이런 것들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OX 문제 정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우리 주식은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시장 가격이 있죠. 그리고 거래되는 종목 주식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곱하기 종목 수, 그러면은 이 해당 기업의 그 주식 거래되는 주식의 총 시장 가격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든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 합치면은 바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거래되고 있는 주식수의 그 주가를 곱한 거의 모든 총체의 합을 시가총액이라고 한다. 그 OX 문제 나왔을 때 뭐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되니까 우리 지문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주식제도와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 파트 중요 내용 알아봤습니다.